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얼마 전 첫 아이를 품에 안은 초보 아빠입니다. 아내와 저는 대학 시절 선후배 사이로 만나 5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이제 막 결혼 3년 차를 맞이한 부부죠.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아이가 태어난 그날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차가운 전율이 등을 타고 오릅니다. 출산이라는 기쁜 날, 제 어머니가 병원에서 마주친 한 장면 그리고 그로 인해 하신 경고 한마디? 얘 아니 아내 조심해야겠다. 대체 어머니는 무엇을 보신 걸까요? 제 아내는 왜 어머니의 경고 대상이 되었을까요?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제 아내 지연이는 제가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처음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죠. 저는 늘 활발하게 움직이고 말도 많은 편이라 정반대 성격의 지연이에게 처음엔 이끌림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무난하게 잘 지내던 지연이는 딱히 친한 친구도 원한 맺은 사람도 없는 듯한 스타일이었어요.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가정사나 부모 이야기는 특히 더더욱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귄 지 1년이 넘었을 때 처음 지연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따로 사셨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외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인지 지연이는 늘 혼자서 뭘 잘 해냈습니다. 가끔은 너무 철저하고 계산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게 불안정한 가정에서 혼자 버텨온 결과라 생각해 이해하려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지연이는 시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지연이를 늘 조심스레 대하셨고, 저 또한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큰 갈등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겼고, 예정일보다 조금 빠르게 출산의 날을 맞게 되었죠. 아침부터 진통을 느끼던 지연이는 낮이 되자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병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저는 업무 중이었지만 모든 일 제쳐두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다행히 분만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무사히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딱히 눈물이 날 줄 몰랐는데 첫 울음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더군요. 신기하게도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드디어 이런 축복이 찾아왔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 늦은 오후 어머니가 병실에 들렀다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가시더니 그날 밤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시더군요. 민수야, 네 아내 조심해야겠다. 처음엔 무슨 말씀이신지 몰랐습니다. 아이 낳은 날 무슨 경고를 하시는 건지 당황했죠.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오늘 애 낳았어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 눈을 피하시며 말끝을 흐렸고 결국 작은 한숨을 내쉬더니 병원에서 본 장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연이, 분만 끝나고 회복실에 갔잖니? 거기서 어떤 여자랑 다정하게 안고 있는 걸 봤어. 근데 그 여자가 외할머니가 아니라더라. 간호사가 어머, 지연 씨 친구세요? 하니까 둘 다 말이 막히더라. 근데 눈빛이 남달랐어. 처음엔 그저 감정이 북받쳐 그런 거겠거니 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간호사가 오해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뭔가 확신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그 여자 애정 섞인 눈빛으로 지연이를 안았어. 그냥 친구끼리는 그렇게 안 보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는 퇴원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회사와 산후조리원을 오가며 딸아이 얼굴도 보고 지연이 컨디션도 살폈죠. 겉보기엔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지연이도 딱히 이상한 기색은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번엔 산후조리원으로 직접 오셨더군요. 저도 시간을 맞춰 함께 갔는데 어머니는 분명 뭔가를 확인하러 온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연이 방 앞 복도에서 어떤 여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어머니와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어머니는 단번에 지난번 그 여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조용히 따라갔고 건물 입구 앞에서 그녀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 제 눈도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이와 같은 대학교를 나왔던 같은 과 선배이자 한데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은정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지연이가 늘 피하던 인물 제가 몇 번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지연이 표정이 굳건했던 그 은정 선배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은정을 불러세웠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지연이랑 무슨 사이세요?
제 질문에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나중에 지연이가 말하게 할게요. 나 지금은 말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으로 방으로 들어갔고 지연이는 제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직감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지연아, 너 은정 선배랑 대체 무슨 사이야? 지연이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앙 다물고 고개만 숙인 채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러다 한참 후 지연이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 언니 내 첫사랑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연이는 눈물을 떨구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외롭고 불안정했을 때 은정 언니가 있었어. 다정하고 배려해주고 그때 처음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뭔지 알았어. 그녀의 고백은 제 머릿속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그게 계속된 건 아니야. 내가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 끊겼어. 그러다 네가 나타났고 나 진짜 너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그런데 왜 다시 만나? 애 낳고 나니까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 언니가 문득 보고 싶더라. 그래서 연락했어. 딱 한 번만이라도 나를 안아줬으면 해서. 지연이는 숨을 몰아쉬며 덧붙였습니다. 네가 잘못한 건 없어. 나도 너한테 죄 지은 거 알아. 그런데 그냥 잠시 힘든 순간에 기대고 싶었던 거야. 엄마 없고 아빠 없고 나 혼자야. 언니는 유일하게 날 있는 그대로 안아준 사람이었어.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에서 어떤 절박함을 봤습니다. 그건 분명 사랑이라기보다 어떤 공허함을 메우고 싶었던 애처로운 의존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정 선배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도 이미 지연이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더군요. 다시 얽힐 생각도 없다고요. 지연이와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침묵도 했고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지연이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로서, 제 아내로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이죠. 다시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과거의 상처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녀를 혼자 두는 것이 더 큰 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부부 상담도 함께 받았고 지연이는 개인 심리치료도 꾸준히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고 저 또한 아이와 아내를 보며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날 병원에서 본 장면을 떠올리면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손녀 보느라 정신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지연이에게 더 애정을 쏟고 계세요. 아마도 그 아이에게서 지연이의 외로움을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연이는 요즘 아이에게 자주 말합니다. 우리 딸은 절대 혼자 아프지 않게 해줄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과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과거를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다시 가족으로서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